IRP 연금저축 지금 당장 시작 안 하면 66세에 후회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사적연금 이야기입니다.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이랑 연금저축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이 두 가지 계좌에 관한 궁금증이 다 풀리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좋다고요. 국민연금 말씀드리는 거라면 맞아요. 국민연금은 65세보다 70세에 받으면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늦게 받는 게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즉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계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건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해요. 정확하게는 55세가 되는 해에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55세에 시작해야 66세부터 세금을 40% 깎아주는 11년 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연간 1,5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것. 세 번째, 받은 연금을 그냥 쓰지 말고 ISA 계좌에 다시 넣어서 굴리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세금을 수백만 원 절약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말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왜 55세에 바로 시작해야 하느냐? 바로 11년 차의 마법 때문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 감면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원래 세금을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라는 건데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이 꽤 나와요. 그런데 이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얼마나 깎아주냐고요? 기본적으로 30%를 깎아주거든요. 예를 들어 원래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으면 300만 원을 깎아줘서 7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1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11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30%가 아니라 40%로 올라가요. 10%를 더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한 단계가 더 추가됐어요. 연금 수령 21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50%로 또 올라갑니다. 이건 올해부터 새로 생긴 혜택이에요. 다시 숫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연금으로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받을 때는 30% 감면해서 7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40% 감면해서 600만 원만 내면 돼요. 21년 차 이후부터는 50% 감면해서 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똑같은 퇴직금인데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이가 200만 원이에요. 퇴직금이 클수록 이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11년 차가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해야, 그러니까 통장에서 실제로 돈을 인출해야 1년 차가 되는 거예요. 계좌에 돈만 넣어두고 손 안 대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0년 차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회사 근속연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입사해서 실제로 출근을 해야 1년 차 직원이 되잖아요. 지원서만 냈다고 근속연수가 쌓이지 않는 것처럼 연금도 실제로 받기 시작해야 연차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뭐냐? 55세가 되는 해에 바로 연금 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5세에 1년 차, 56세에 2년 차 이렇게 쌓여서 65세가 되면 11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66세부터 받는 연금에는 40%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55세에 돈이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딱 10,000원만 받으시면 돼요. 네, 10,000원이요. 5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앱에 들어가서 딱 10,000원만 빼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연금 수령 1년 차가 됩니다. 다음 해에 또 10,000원 빼면 2년 차가 되고요. 이렇게 매년 10,000원씩만 빼도 연차는 꾸준히 쌓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5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가입하신 금융사 앱을 여세요. IRP 계좌가 있으면 IRP 앱, 연금저축이 있으면 연금저축 앱을 열면 돼요. 앱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연금 개시 신청을 하세요. 앱에서 연금 수령 시작 또는 연금 개시 메뉴를 찾으면 돼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지점에 방문하셨으면 직원분께 연금 개시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만 하시면 신분증 하나로 10분이면 끝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만원을 인출하세요. 금액 입력하는 칸에 1만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 통장으로 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으로 여러분은 연금 수령 1년 차가 되는 겁니다. 55세에 이렇게 시작하면 65세에 11년 차가 되고 75세가 되면 21년 차가 되어서 퇴직소득세를 50%나 감면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65세에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65세에 1년 차가 되는 거니까 75세가 되어야 11년 차가 돼요. 그때 가서야 40% 감면을 받는 거죠. 그때는 이미 오랜 기간 30% 감면만 받으면서 훨씬 많은 세금을 낸 후가 됩니다. 반대로 55세부터 만원씩 시작한 분은 실제로 큰돈이 필요한 65세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11년 차니까 바로 40% 감면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받는데 세금이 몇백만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11년 차 혜택만 생각하고 무조건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한도를 넘기는 순간 세금이 확 뛰어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사적연금, 그러니까 IRP나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면 세금을 아주 낮게 내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내가 버는 다른 소득이랑 따로 떼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은행이자 받을 때 세금 따로 떼듯이요. 세율이 얼마냐고요? 55세부터 69세까지는 연금소득의 5%의 세금을 내면 돼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5.5%입니다. 70세부터 79세까지는 4%, 지방세 포함 4.4%고요. 80세 이상은 3%, 지방세 포함 3.3%예요. 정말 낮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3%의 낮은 세율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올해 새로 생긴 혜택입니다. 아무튼 이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1,500만원 이하로만 받아야 해요. 1,500만원을 넘기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16.5%로 분리과세 신고를 하거나입니다. 종합과세는 뭐냐면요. 내가 버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받는 것, 임대소득 있는 것, 다른 금융소득 있는 것 다 합쳐서 계산하다 보면 세율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기존 5.5%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에요.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 연금을 연 1,400만원 받으면 5.5% 세금으로 약 77만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런데 연 2천만원을 받으면 1,500만원 넘는 500만원이 생겨서 전체 금액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 결과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겨우 600만원 더 받으려다가 세금을 몇 배로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전략적으로 나눠서 받으세요. 예를 들어 IRP 계좌에 퇴직금 1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65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매년 2천만원씩 받으면 5년이면 끝나요. 빨리 받아서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세금 문제가 생겨요.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에 매년 1,400만원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을 1,400만원씩 나눠 받으면 약 7년 정도 걸려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만 내면 됩니다.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럼 매년 정확히 얼마씩 받아야 하냐고요? 1,500만원보다만 적으면 다 괜찮아요. 1,300만원, 1,400만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받으시되 절대 1,500만원은 넘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수령 계획 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계좌에 총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융사 앱에 들어가면 잔액이 보여요. IRP랑 연금저축 계좌가 따로따로 있으면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몇 년 동안 나눠 받을지 계산하세요. 총액을 1,500만원으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총 9천만원이 있으면 9천 나누기 1,500은 6이에요. 최소 6년은 나눠서 받아야 한도를 안 넘기는 거죠. 세 번째, 매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해두세요. 금융사 앱에서 연금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한번 설정해 놓으면 매년 자동으로 그 금액만큼 들어와요. 그런데 중간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떡하냐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500만원 한도는 연간 한도거든요. 올해 700만원만 받았으면 남은 80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또 1,500만원 한도가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필요한 해에 1,500만원 가득 채워서 받아도 됩니다. 이 1,500만원 한도는
2024년에 상향된 숫자예요. 예전에는 1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자료 보시면 1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은 1500만 원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 1500만 원 한도는 국민연금이랑 합산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적연금만의 한도예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IRP에서 1400만 원 받아도 사적연금 기준으로는 1400만 원이니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핵심입니다. 받은 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이게 진짜 승부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으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생활비로 쓰세요. 그것도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당장 쓸 필요가 없는 돈이라면 훨씬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금 계좌에 그냥 돈을 넣어두면요. 안전하긴 한데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통 IRP 계좌를 안전하게 운용하면 연 2%에서 3%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요즘 물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연 23% 오르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유 자금은 ISA라는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ISA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수익이 나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20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만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나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 소득의 15.4%를 내야 하는데 ISA는 9.9%밖에 안 내요. 서민형 가입자라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더 높아지고요. 2026년에는 ISA 계좌가 더 좋아졌어요.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보다 2배로 늘었어요. 많은 금액을 ISA에 넣어서 절세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슈퍼 ISA라고 해서 비과세 한도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에요.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ISA 계좌를 개설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할 수 있어요.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어디든 괜찮아요. 앱 깔고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안에 개설돼요. 앱이 어려우시면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셔서 ISA 계좌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직원분이 다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연금 계좌에서 받은 돈을 ISA로 이체하세요. 연금에서 1,400만 원 받았으면 그 돈을 ISA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은행 이체하듯이 하시면 돼요. ISA는 연간 납입 한도 안에서 넣을 수 있으니 1,400만 원은 여유롭게 들어가요. 세 번째, ISA 안에서 ETF를 구매하세요. ETF가 뭐냐고요? 여러 회사 주식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하나만 사도 수십 개, 수백 개 회사의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회사가 나빠져도 다른 회사가 버텨줘요. 어떤 ETF를 사야 하냐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안정적인 상품부터 알려드릴게요. 코덱스 200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0개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같은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정적이에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같이 오르는 상품이에요. 앱에서 검색창에 ETF 이름을 치면 바로 나와요. 주식 사는 것처럼 수량 입력하고 매수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ETF 한 주가 보통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니까 부담도 없어요. ETF는 주식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당장 1, 2년 안에 쓸 돈을 넣으면 안 돼요. 이건 5년, 10년 안 쓸 여유 자금을 넣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게 과거 데이터예요.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요. 지난 30년간 평균 연수익률이 약 10% 수준이었어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때처럼 확 떨어진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 회복하고 더 올라갔어요. 10년 이상 장기로 보면 손실난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게 실제 역사예요. 실전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65세 되신 어르신이 IRP에서 연간 1,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중 생활비로 700만 원 쓰고 남은 700만 원을 ISA 계좌에 넣었어요. ISA의 코덱스 200에 350만 원, 타이거, S&P 500에 350만 원으로 나눠서 투자했어요. 5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평균 연 5% 수익률이 났다고 하면
700만 원이 약 893만 원이 돼요. 193만 원이 불어난 거예요. 세금은 ISA니까 200만 원 이하 수익에는 없어요. 세금을 거의 안 내고 193만 원이 생긴 거예요. 만약 이 700만 원을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뒀으면 어땠을까요? 연 2%로 5년 굴리면 약 773만 원이에요. 73만 원 번 거죠. 거기다 이자 소득세도 내야 하고요.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납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쓸 돈이나 필요한 생활비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유 자금 몇 년은 안 써도 되는 돈만 넣으세요.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생활비 6개월치 정도는 항상 통장에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상 남는 여유 자금에 대해서만 ISA 투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확실히 기억하셔야 하니까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사적연금은 55세에 바로 시작하세요.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지만 IRP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55세부터 시작해야 연차가 쌓여요. 11년 차가 되면 퇴직소득세를 40% 깎아주고 21년 차가 되면 50%를 깎아줍니다. 이건 2026년부터 새로 생긴 혜택이에요. 당장 돈이 필요 없어도 만원씩만 인출해서 연차를 쌓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연간 1,500만 원 한도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이 한도 안에서 받으면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돼요. 한도를 넘기는 순간 세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도는 국민연금이랑 합산하는 게 아니라 사적연금만의 한도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핵심입니다. 받은 연금은 ISA 계좌로 옮겨서 다시 굴리세요. 당장 쓸 돈은 빼고 여유 자금은 ISA에 넣어서 ETF로 투자하면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게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있으니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ISA 제도가 더 좋아져서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같은 돈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수백만 원 줄일 수 있어요. 내 돈 내가 받는 건데 세금으로 더 내는 건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딱 10분만 시간 내서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본인이 가입하신 IRP나 연금저축계좌 앱을 켜세요. 로그인 하셔서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연금 개시가 가능한 나이인지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만 55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바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시고 만원이라도 인출하세요. 아직 55세가 안 되셨다면 달력에 55세 생일 날짜를 표시해 두세요. 그날 반드시 연금 개시 신청한다고요. 이것만 해도 오늘 이 영상 보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혹시 앱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지점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사적연금 가입하신 지인분들이 계시면 꼭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55세 지나서도 아직 연금 개시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좋은 정보 나눠드리는 게 진정한 이웃 아니겠어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정보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매주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노후 자금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노후의 여유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아끼고 불리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모두 2026년에 꼭 사적연금 전략 점검하셔서 더 든든한 노후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